안녕하십니까. 열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3년 2회차 구조계획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현황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모듈이 나왔네요. 그죠? 모듈이 나왔으면, 자, 이 모듈 상에서 기둥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상부층에서 7층에서 보니까 여기 부분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는 기둥은 33은 9고 밑에서 올라가는 기둥은 44, 16개인데,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 7층에 있는 기둥은 9개로 만들고 5층과 6층에 있는 기둥은 12개로 만들란 말은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면 몇 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4개를 빼란 뜻입니다. 원래 여기도 몇 개가 있어요? 3, 4, 12, 12개인데 3개를 빼란 뜻이죠. 즉 3개와 4개를 빼는 곳을 찾아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단면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돌려서 계획한다는 거. 자, 이 조건 명심하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트레이싱지를 통해서 돌려서 계획해라. 항상 보는 방향으로 돌려서 계획을 해라. 머릿속에서 돌리면 절대 안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축부 구조계획, 기둥은 지상 5층에 12개, 지상 7층에 9개, 승강로 설치 기둥은 별도를 기존 기둥열에 계획하며, 기존 기둥열은 RC 기둥이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배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중력 하중이 보강되어 있다는 뜻이죠. 2번 강조했다. 시험의 주체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상 7층에 줄어드는 층이 있다는 것도 단면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려봐라. 꼭 다시 한번 그려봐라. 자기가 다이어그램화 하는 훈련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문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지상 5층과 6층의 X방향으로는 10m, Y방향으로는 20m 이상의 기둥이 없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장스판이 있다. 즉 하중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기둥은 없다. 기둥이 없다. 그 다음에 하중 집중보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중 집중보가 있다. 그러면 보강보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데크 프레이트 지지거리는 4m 이하로 계획하며 동일층 바닥 전체에 한 방향으로 사용한다. 일방향으로 해라. 아시겠지만 한 바닥 슬라브에서 2가지 방향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 조건은 채점을 위해서 한쪽 방향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4m로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작게 설치했으면 문제 답안이 1안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 2가지 안이 나오는 그런 괴리가 좀 있죠. 하지만 여러분 2가지 안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안만 공부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승강로 설치를 위한 구조계획 보실까요? 자, 승강로 설치를 위하여 지상 4층 평면 개념도에 표시된 바닥판 제거 영역 또 나왔죠? 앞에서 나왔는데 2번 나왔다. D라고 명시를 했다. 근데 앞에 설계 조건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다. 보아 슬래브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강해라. 구조 보강을 한다. 보강해라 2번 연속 나왔다. 3번, 4번 나왔다. 문제 조건에 보면 뒤쪽에 도면 작성 조건에서 나오고 보기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채점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채점하겠다. 그러면 40점 중에 몇 점을 차지하겠어요? 최소한 10점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누락했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한 것이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강로 설치를 위한 기둥은 4개로 지정했죠. 네, 4개로 딱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사이즈까지 딱 지정을 했어요.
승강기는 전망용이며 승강로 출입면 이외의 측면은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계획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슬라브 없다, 빔 없다, 쓸데없는 보강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오픈했는데 여기다 승강기 놓을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오픈으로 놔둬라, 이런 뜻이겠죠? 다음 보시면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 자, 건축물의 횡하정작용 시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가세를 증설한다. 즉 풍하중, 지진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설가세를 내가 문제 조건에 주었으니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려라 라는 뜻이죠. 출제자 의도는 그겁니다. 증설가세는 기존 부층에서 한 경간에 계획하고, 그러면 기존 부층이라는 건 도면을 그릴 때 한 군데, 도면이 두 장이 있는데요. 평면도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에서는 경간이 한 경간, 여기서는 두 경간에 표시해라 이겁니다. 중층부층에 구분된 두 층의 경간에 계획한다. 즉 전단벽이 없어진다라는 뜻이겠죠. 전단벽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거기에 증설가세를 그려라. 증설가세는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한 군데 있었으면 또 그쪽에다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즉 증설가세와 문제 조건이 이제 증설가세와 전단벽이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계획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뭐 어디 빼도 박도 못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증설가세를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고정인데 한 군데는 뭐 마음대로 놔도 문제가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출제자 의도는 수직으로 계속 맞게 맞춰라는 뜻이니까 문제를 괜히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특히 뭐 계단 부분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쉽게, 문제는 쉽게 전단벽이 주어졌다. 근데 위에 올라가서 없어졌다. 그러므로 전단벽이 없어진 곳에 증설가세를 설치한다.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구조 계획을 하고 구조 계산을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구조 계획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조 계획 정도 수준에서 항상 멈추셔라.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 조건에서 도면 작성 기준은 주체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지상 4층 구조 평면도에 기존층이죠. 그 다음에 지상 6층 구조 평면도는 증축층이죠. 기둥 위치와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큰 보와 작은 보를 표기해라. 근데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굳이 뭐 차이나게 그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려야 됩니다. 승강로 설치용 기둥과 보호 및 슬래브 보강용 부재를 표기한다. 앞에서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데 또 나왔다는 뜻은 뭡니까? D 강제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채점하겠다. 그 다음에 증설가세를 표기한다. 어디다? 한 군데만 표기해라. 기존이니까 한 군데죠. 자, 요것도 채점하겠다. 즉 채점하겠다라는 두 개가 합하면 20점이에요. 아시겠죠? 절반을 맞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계획은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 40점에서 80%, 32점 이상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6층 구조 평면도는 증축을 위한 거죠. 기둥과 보호를 표기하고 보호 기호는 표 1에서 선택하여 부재 옆에 글씨로 써라. 즉 A 부재, B 부재, C 부재 이렇게 써라. 데크플레이트 골방향을 표시해라. 승강로 설치용 기둥과 보호를 표기해라. 위에서도 나오고 밑에서도 나왔는데 여기는 조건이 서로 달라요. 위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위에서는 승강로 설치용 기둥과 보호 및 슬라브 보강용 부재를 표기하는 거고, 슬라브 보강용 부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는 표시하지 말라. 여기서는 승강로 설치용 기둥과 보호만 표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에 보가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승강로 보강용 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증설가세를 표기한다. 어디다? 두 군데 표기해라. 자, 강축과 약축 매번 헷갈리시는데, 자, 긴 스판이 강축이다. 그 다음에 짧은 스판이 약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한 방향. 그러니까 긴 스판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한 방향이 강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공통사항 보시면 강제기둥은 강축과 약축을 고려하여 표기한다. H형과 I형을 구분해라. 이런 뜻이죠. 강제부재의 접합부는 강접합, 힌지접합으로 구분하라는 뜻은 표기에 나와 있듯이 이거 두 개를 표기하라는 뜻이고요. 도면의 축선, 치수, 기호를 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면 표기는 보기를 참조한다. 무조건 보기대로 그려라. 이런 말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다. 자, 치수 단위를 밀리미터로 써라. 이런 뜻입니다. 공통사항 중요하죠.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도면 작성사항 항상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보기라든가 도면이 나와 있는 것들, 현황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 엘송 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